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의 대선 정책을 보면은 가장 큰 눈에 들어오는 것이 기본주택 100만 가구 공급입니다. 100만 가구의 주택수는 1기 신도시인 분당이나 일산, 평촌, 중동 3번 5개 신도시가 29만 2천 가구입니다. 1기 신도시 3배 정도의 양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하죠. 물론 어디에 공급할지는 모릅니다. 재원은 어떻게 도달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임대주택을 100만 가구 공급하게 되면 집 없는 서민들에게는 희소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 소유권 주택을 원하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일반 공급하는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공급주택이 줄어서 주택가격이 또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죠. 두 번째 문제점은 바로 국토 기본세입니다. 종합부동산을 포함해서 단 한 평이라도 땅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불로소득이라고 생각하고 상승분에 대해서 지금 재산세가 0.1에서 0.4%이며 실효세율이 0.17%입니다. 이걸 1%까지 올려서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국토 보유세를 내지 않는 80%에서 90%는 국민들에게 나누어 준다고 합니다. 이걸 우리는 국민 기본소득이라고 얘기합니다. 불로소득으로 걷어들여서 국민들에게 나눠주는 이 돈이 역시 받는 사람도 불로소득 아닌가요? 그렇다면은 기본소득으로 줄 것이 아니라 그 돈으로 중소기업을 육성시키고 또 기업에 투자해서 일자리를 창출한다면 국민들의 소득이 증가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그동안 보유세를 강화시키고 양도세를 강화시키겠다고 했던 이재명 후보가 선거를 앞두고 이를 완화하겠다고 합니다. 그동안 세금을 냈던 사람들이 억울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까지 양도세 규제가 타당하다고 생각했다면 지속적으로 타당하게 규제하는 게 맞고요. 만약에 일시적으로 선거 때문에 규제 완화한다면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걸 바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양도세 중과세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전면적 세제 개편, 정말로 공정한 세제 개편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윤석열 후보의 대선 전략 중에서 원가주택 30만 가구가 있습니다. 또한 토지 임대부 주택 20만 가구가 있습니다. 이거 역시 전문가로서는 좀 잘못된 정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것은 모두 62개 항목의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원가주택입니다. 근데 업자의 이윤 2, 3%를 뺐다고 해서 원가주택으로 분양받는 30만 가구 1기 신도시 양만큼을 공급했을 경우에 분양받는 사람들은 5년 동안 거주해야 되고요. 5년 이후에 매각하는 경우에는 만약에 집값이 상승했다면 그 상승한 부분의 30%를 국가나 공공기관에 반납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환매 조건부 주택입니다. 수요자가 이런 주택을 원할까요? 두 번째는 역세권 개발을 하면서 토지 임대부 주택을 공급한다고 합니다. 건물만 분양하는 거죠. 건물을 분양받은 수요자는 토지 임대료를 내야 합니다. 아파트 관리비 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건물에 대한 재산세도 내야 되겠죠. 이게 완전한 주택일까요? 이거 역시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대다수의 수요자가 원하는 주택 형태는 아닐 거라고 보여집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 주택은 임대주택으로 돌려서 임대주택 공모로 가는 게 어떤가, 아니면은 원가주택은 완전 분양주택으로 집 없는 세계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공급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세제 완화 윤석열 후보가 주장하셨는데 자본이득에 대한 세금은 실제 소득이 증가한 게 아니고 자본이 늘어난 거기 때문에 세액 부담은 완화돼야 가계 부담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는 좀 신중해야 되지 않나. 양 후보 모두 과세에 대한 내용은 공시가격을 좀 중장기적으로 인상하면서 공정시장 가격 비율이 금년도에 100%입니다. 이걸 다시 환원시키는 게 맞다고 봅니다. 가계 부담이 가지 않아야 국민 생활이 편해집니다. 또한 그 다주택자들이 중과세를 물리기보다는 재산 가액에 따라서 누진과세를 강화하는 게 더 맞다고 봅니다. 주택시장의 안정화는 공급 물량이 늘어야 매매 시장이 안정화되고요. 입주 물량이 늘어야 전월세 시장이 안정화됩니다. 특히 이제 수요자가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주택 형태가 공급되어야 시장이 안정화됩니다. 서울시에는 택지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고밀로 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수요를 분산하는 정책을 써야 합니다. 수도권에 주택을 지어서 직주 근접으로
분산한다면 이거는 역시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기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이렇게 수도권에 또는 서울의 주택 공급이 부족한 것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고요. 그것이 중장기적 계획이어야 합니다. 단기적 계획으로 시장을 안정화시키려고 하게 되면 결국에 규제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것이 왜곡되고 잘못될 때 개입하는 것이 정책이지, 정부가 정책을 내놓을 때 시장을 끌고 가거나 또는 정치적인 논리로 정책을 내놓게 되면 정책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집이 없는 무주택자라면 사전 청약이 7만 가구나 되고요. 또 향후에 계속적으로 공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3기 신도시가 31만 가구나 됩니다. 서울시에도 공공재개발이나 또는 역세권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청약 통장을 통해서 분양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전국에 12월 말 기준으로 2,800만 명이나 가입을 했고요. 서울시만 해도 620만 명입니다. 그 중에 1순위가 355만 명입니다. 정말로 청약 통장을 통해서 분양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가격의 불안정성이 있는, 변동성이 있는 시장에는 청약을 통해서 분양받는 게 가장 좋습니다. 청약 통장을 통해서 주택을 구입하지 않고 재고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3월 9일 대통령 선거 이후로 미뤄보는 것도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는 주택 가격이 약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만약에 대통령 선거에서 여당 후보가 당선된다면 더 하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이유를 미뤄보고 주택 매수에 나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주택은 미래 가치가 포함된 현재 가치로 거래가 됩니다.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 지역이 비싼 이유가 미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 사용할 집이 아니고 당장 불편하더라도 미래 가치를 보고 주택을 매입한다면 재건축 재개발이나 리모델링이 가능한 그런 지역에 투자하는 것이 아마 바람직하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